자, 방송합시다. 일본 서기 권 10입니다. 권 12. 제17대 거래 수별 천왕 이중 천왕하고 18대 서치별 천왕 반정 천왕입니다. 우리는 그냥 중국식으로 이중 천왕, 그 다음에 반전 천왕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읽어보죠. 이전 천왕이 인덕 천왕이었죠. 인덕 천왕이고 실제 역사적으로는 대략 한 백제 전지왕 이후쯤이더라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중 천왕입니다. 그 인덕 천왕의 다음 천왕입니다. 거래수별 천황 이자호와 케노스메라 미코토 이중 천왕 리추 텐노. 거래수별 천왕은 그냥 이중 천왕이죠. 대초료 천왕 오호 사자키노 스메라 미코토. 대초료 천왕이라는 게 인덕 천왕입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그렇게 막장 아니었어. 일본 사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대초료 천왕의 태자다. 어머니는 반지원명 이하노 히메노 미코토이다. 갈성 습지던 가즈라 키노 소츠비코의 딸이다. 대초료 천황 31년 봄정월에 황태자로 삼았다. 이때 15살이었답니다. 어쩌면 양반이지. 자, 87년 봄정월에, 요거는 그 인덕천황 87년을 의미합니다. 대초료 천황이 죽었다. 태자는 천황의 상중의 거처에서 나와 천황의 자리에 오르기 전 우전 시대 숭례 하타노 야시로노 스쿠니의 딸인 흑원 쿠로히메를 비로 삼고자 했다. 그리하여 납치가 끝난 이후 죽일 중 황자 스미노 에노 나카츠미코를 파견해 기리를 묻게 했다. 납체라는 거는요, 결혼식 할 때 이제 일종의 의례인데요. 남자 쪽에서 여자한테 이제 그 결혼하자 그러고 난 이후에 예모를 여자 집으로 보내는 거를 납체라 그런답니다. 일종의 혼수입니다. 혼수. 집해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요즘. 자, 그때 중황자 죽일 중황자겠죠. 나카츠미코가 태자 이름을 사칭하고 흑원을 범하였다. 미친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천황이 지금 한두 페이지도 읽기 전인데 무슨 이게 지랄이야. 천황이 자기 아빠가 죽어서 상을 치르고 있는데 상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천황 자리에 오르기 전에 와이프 태자가 그죠? 태자가 천황 자리에 오르기 전에 와이프로 누구누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척 형을 보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죽일 중 황자라고 돼 있으니까 친척 형을 보낸 것 같은데, 그 형이 태자의 이름을 사칭하고 태자가 원래 와이프로 삼으려던 여자를 범했답니다. 이게 뭐 강간했다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섹스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황상 볼 때 그냥 섹스했다는 것 같은데. 자, 스펙타클합니다. 벌써 첫 장부터 막장 드라마 냄새가 납니다. 아내 유혹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에 중황자는, 색산날 밤이겠죠, 손에 차고 있던 방울을 깜빡 잊고 흑원의 집에 두고 돌아갔다. 여자 이름이 흑원이에요. 자, 다음날 밤에 태자는 중황자가 범한 것을 모르고 갔다. 자, 자기가 이제 처음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갔답니다. 그래서 침실에 들어가 장막을 열고 침상에 올랐다. 그때 침대 머리에서 방울 소리가 났다. 태자는 이상하게 여겨 흑원에게 무슨 방울입니까? 라고 물었다. 흑원은 어젯밤에 태자가 가지고 계셨던 방울이 아닙니까? 어째서 새삼스럽게 저에게 물으십니까? 라고 답하였다. 지금 흑원은 그러니까 태자하고 중황자의 얼굴을 구별을 못한 거죠. 자, 태자는 중황자가 흑원을 속이고 범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곧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이 페미니스트들이 보면 난리 나겠네 이거. 누가 한번 섹스했다고 이건 자기 연장 아니라는 거냐 막 그러면서 그러겠죠. 개막장이네 진짜. 작년에 꿀패미들이 그 아빠 휴지 속은 추워요 그러면서 그 딸딸이 치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낙태하고 비교하면서 그랬었죠. 근데 그거보다 더 꼴불견이네. 자, 이에 중앙자는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태자를 죽이려 마음먹고 몰래 군사를 일으켜 태자궁을 둘러섰다. 자, 그때 평군 목토 숭례 해구리 노축 쿠노 스쿠네 그 다음에 물부 대전 숭례 모노노베노 오호마헤노 스쿠네 그 다음에 한직 아야노 아타이의 선조인 아지 사주 아치노미 세 명이 태자에게 아뢰었다. 뭐 아지 사주라는 건 아마 관직 이름이겠죠. 그러나 태자는 믿지 않았다. 무슨 말이죠 이게? 아뢰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각주에는요 다른 그러니까 요건 각주인데요. 이룬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이르기에는 태자가 취하여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세 사람이 태자를 부축해 말에 태우고 도망쳤다. 아 믿지 않았다는 게 이거군요. 그 중앙자가 이제 반란 일으킨 걸 믿지 않았다 그런 말이겠구나. 그렇게 하면 해석이 되긴 하네요. 자 중앙자는 태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태자궁에 불을 질렀는데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태자는 한해국 카오치노 쿠니의 식생판 하니후노 사카에 이르러서야 깨어났다. 그런 얘기 같아. 일단 한해국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한해국이고요. 정황상 지금 이게 인덕 전황의 다음 전황이니까 인덕 전황 때 그러니까 수도 역할을 했던 게 여기 고진궁이거든요. 일단 여기 나오는 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 고진궁인데 여기서 이제 남쪽까지 저 멀리 도망갔던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한해국의 식생판이라 그러는데 식생판은 어딘지 잘 모르겠네. 내가 적어놨던가? 판이라는 게 요 판자 있죠? 요 판자라는 게 뭐 언덕 그런 의미입니다. 언덕. 예, 한해국 여기 위쪽에 있는 여기가 식생판이랍니다. 아무튼 저까지 나 도망갈 갔다네요. 그리고 난파를 돌아보다가 불빛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리하여 난파라는 게 여기 고진궁 쪽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하여 바로 급히 말을 달려 대판 오사카에 이르러 오사카 지금의 오사카 외 야마토로 향하였다. 이었고 비조산 아스카노야마에 이르러 산 입구에서 소녀를 만났다. 그러니까 한해국에 있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아마 오사카 일로 갔다는 건가? 뭐 일로 갔다는 거겠죠 아마도. 정상진 몸이 이쪽으로 왔다는 거겠죠. 여기라서 이제 대화로 들어갔다는 말이죠. 자 이거 비주산에 이르러 산 입구에서 소녀를 만났다. 태자는 이 산에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소녀는 무기를 가진 사람이 산속에 가득합니다. 우회하여 당마경 타기마노 미치로 넘어가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태자는 이에 소녀의 말을 듣고 난을 면할 수 있다고 여기고 곤돌이했다. 지금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죠. 이왕 나온 거 비조산이라는 거는요. 비조산이라는 건 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한해국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가려 그랬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 고개를 넘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외로 가려 그러는데, 근데 거기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쪽에는 복병이 많다라고 해서 아마도 저기도 역적이 있겠구나 그래서 당마경이라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하는데, 당마경이라는 것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랍니다. 비조산이 여기니까 아마 이쪽으로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아마
이 남쪽으로 돌아가세요 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아마 산길이 있었을 테니까 그죠? 지금하고 비슷하겠죠. 자 노래했다. 대판에서 만난 소녀에게 길을 물으니 곧바로 가는 길은 알려주지 않고 우회하는 당마도를 가르쳐주는구나. 곧 다시 돌아와 그 현에 군사를 징발하고 자신을 따르게 해서 용전산 타츠타노야마를 넘었다. 용전산이라는 거는요, 용전산도 사실 어딘지 모르는데 일단 추측하기로는 이제 여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소녀가 그 당마경을 추천해줬는데 이쪽으로 안 가고 지금 자기가 원래 있던 다른 곳으로 돌아가서 대판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시 요 용전산으로 갔다는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외로 들어가서 여기서 군대를 모아서 일로 다시 왔다는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뭐 거짓말일 수도 있고. 자 그때 수십 명이 무기를 들고 쫓아오고 있었다. 태자가 멀리서 바라오며 무릇 저기서 오는 군사는 누구이냐? 어찌하여 급히 걸어오느냐? 혹시 적이냐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산속에 숨어서 기다렸다.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곧 한 사람을 보내어 너희들은 누구이고 또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담로, 아와지, 야도, 노시마의 해인입니다. 담로라는 거는요, 일단 이야기는 여기 이 부분이고요. 담로라는 건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요걸 이제 담로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뭐 담로에 야도라 그랬는데 여기가 여기거든. 여기 지명이거든요. 여기서 오는 그 바다 사람들입니다. 바닷마을 사람들입니다. 뭐 그렇게 대답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반역도당인가 싶었는데 반역도당 아닌가 같다는 거지. 자, 아담련 빈자, 아즈미노 무라지 하마코가 중앙자를 위해 태자를 뒤쫓으라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반역도당이네. 자, 이에 복병을 내어 둘러싸 모두 사로잡을 수 있었다. 이에 중앙자와 외직 오자롱, 야마토 노 아타히 아고코는 원래부터 사이가 좋았다. 외직 오자롱은 지난번에 인덕 전황에 나왔던 사람이죠. 적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해줄 수도 있어. 면허이잖아. 사람만큼 지능이 없을 텐데. 자, 그는 미리 모략을 알고 몰래 정병 수백 명을 교식 카키하미의 밤나무 숲에 모아놓고 중앙자를 위해 태자를 막으려고 했다. 자, 외지고자롱도 반란에 가담했답니다. 여러분 미안한데 내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잠깐만요. 아우씨 한 이틀 사흘 동안 아니구나 한 반주 동안 담배 한 대 핀 적 없는데 지금 왜 이렇게 목이 안 좋지? 자 교식이라는 거는요. 교식 이것도 하면 지명을 뜨는데 여기 나와 있나 모르겠다. 여기 안 나오네. 또 교식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태자는 군사가 막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을 나와 멸리를 갔다. 이었고 군사들이 많이 막고 있어 나아갈 수가 없었다. 곧 사신을 파견해 누구냐라고 물으니 외직 오자롱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곧 다시 사신에게 누구의 사신입니까 라고 물으니 황태자의 사신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오자롱은 군사의 수가 많음을 두려워해 사신에게 황태자에게 불의의 사태가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도와드리려고 군사를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태자는 그 진심을 의심하고 죽이려 했다. 이 오자롱이 놀라서 자신의 누이인 일지원 히노히메를 바쳐 죽을 죄를 면하게 해줄 것을 청하였다. 자기 여동생을 바친 거네요. 자기 누나인지 뭐 여동생인지. 자 외직 등이 체녀를 바치는 것은 아마 이때 시작된 것인 듯 하다. 체녀라는 건 아마 뭐 그 진상하는 여자를 의미하는 건가? 정확히 잘 모르겠다. 앞에 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태자는 석상 진신궁
이소노 카미노 후르노카미 노미야. 이소노 카미노 후르노카미노 미야에 머물고 있었다. 아닌가? 이소노 카미노 후르노 카미노 미야구나. 자, 이에 서치별 황자 미츠하와 케노 미코는 태자가 없어진 것을 알고 찾아왔다. 그러나 태자는 아오의 마음을 의심하고 불러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치별 황자는 저는 흑심이 없습니다. 단지 태자가 사라진 것을 걱정해 찾아왔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태자가 아오에게 나는 중황자의 반역을 두려워하여 풀로 피하여 여기까지 왔다. 어찌 너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중황자가 살아있다는 것이 나의 근심이다. 중황자를 제거하고자 한다. 그래서 네가 정말로 다른 마음이 없다면 다시 난파로 돌아가 중황자를 죽여라. 그렇게 하고 나면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서치벨 왕자는 태자에게 대인께서는, 대인이라는 게 태자를 의미하겠죠. 태자께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지금 중황자는 무도의 군신과 백성이 다 같이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또한 그 문화에 있던 사람도 모두 배반하고 적이 되었습니다. 고립되어 있어 같이 의논할 사람도 없습니다. 신이 비록 그 반역을 알았지만 아직 태자의 명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혼자 분개하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명을 받았습니다. 어찌 중황자를 죽이기를 주저하겠습니까? 단지 두려운 것은 중황자를 죽이고 나서도 여전히 신을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건대 충직한 사람을 얻어 신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다. 태자는 서치빌 왕자에게 목토숙례 츠쿠노 스쿠니에를 딸려보냈다. 이 목토숙례라는 사람이 그 나중에 나오는 그 백제사에 나오는 그 목 뭐였더라? 아무튼 거기도 몫이 많거든요. 백제팔성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백제 많은 성 시가 이제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목시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도 보면 가끔 이렇게 목시들이 나오거든요. 일본 서기에도 재밌는 공통점이죠. 산적 도목이 있지. 산적 태자, 산적 계승자 이렇게 하자. 자, 이 소치벨 왕자가 지금 태자와 중황자는 모두 형이다.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배반할 것인가. 그러나 무도함을 멸하고 도리가 있는 편을 따른다면 누가 나를 의심할 것인가 라고 탄식하였다. 그러니까 중황자라는 게 지금 이중천왕의 형인가 아무도 동생인가 그러네. 형제네 서로. 형제인데 이 씨발 자기 다른 형제가 와이프로 맞을 여자를 먼저 지금 들어가서 섹스했다고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죽이고 그런 거야. 미친놈들 아닐까 이거? 그럴 수도 있어요. 이민아 출세한 사람일 수도 있지. 왜 이렇게 개판일까 이 새끼들 가게도는? 왜 이렇게 개판이야? 아니 뭐 씨발 또 민간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자기 딴에는 천왕이라고 그러면서 그 자기 딴엔 그것도 왕실이라 그러면서 그걸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여자 때문에 지금 이질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난 좀 그렇네. 사실 인덕천왕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인덕천왕에는 형제들 사이에 반목은 없었는데 다만 이제 여자 관련해서 좀 지저분한 얘기들이 조금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중천왕에서도 반복되니까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그 얘들의 이제 도대체 도덕이라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곧 난파 이르러 중황자의 동정을 엿보았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서치벨 황자가 그 이중천왕의 명을 받고 아직 아직 천왕이 오르진 않았지만 이중천왕의 명을 받고 여기 난파의 고진궁으로 가서 그 안녕하세요. 동향을 살피 그 반란군 놈의 새끼들의 동향을 살폈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가까이에서 중황자를 가까이 섬기는 준인이 있었는데 준인이라는 것은요 고대 일본 하야토 혹은 이제 하야히토라고 읽는데요. 이게 이게 각주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여기 지금 그 살마 있죠. 그러니까 살마, 대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무튼 요 그 구주입니다. 구주 어딘가에 살던 사람들을
그때 준인이라 그랬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준인. 준인이 있었는데 자령건 사시히레라고 했다. 자령건이라는 건 뭐 부르는 이름일 것 같은데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서치별 황자는 자령건을 몰래 불러 나를 위해 황자를 죽여다오. 이게 사람 이름인가? 내가 반드시 후하게 너에게 보답할 것이다 라고 꼬드기고 비단옷과 하의를 벗어주었다. 하의는 뭔지 모르겠다. 뭐 귀한 옷이겠죠. 자, 자령건은 그 가문을 믿고 혼자서 창을 들고 중황자가 뒷간에 들어간 틈을 찔러 죽였다. 화장실에서 큰일 보고 있는데 그걸 그 틈에 찔러 죽였답니다.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래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냐. 그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못 닦은 엉덩이가 생각났을 거 아니야. 그리고 곧 서치벨 황자를 섬겼다. 이때 이에 목토숙녀가 서치벨 황자에게 자령건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군주를 죽였으니 이것이 자신에게 큰 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군주에게는 무자비하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쵸, 화장실에 죽였으니까 어찌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래서 자령건을 죽였다. 아마 그 자령건이 화장실이 아니라 자는 도중에 죽였으면 아마 안 죽였을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화장실에 죽였으니까. 자, 그리고 그날 외로 향하여, 그러니까 여기 어디요? 난파에서 이제 여기 외 유지역으로 향했다는 거죠. 내량으로 향하여 한밤에 석상에 이르러 복명하였다. 이에 태자가 제왕을 불러. 제왕이라는 거는 동생왕이요. 여기서는 서치별 왕자겠죠, 그죠? 두터이 총애하여 촌합 둔창을 주었다. 이날에 아담년 빈자를 붙잡았다. 자, 원년입니다. 봄 2월 이모삭 1일에 황태자는 반여 치행궁 이하레노 와카사 쿠라노 미야라에서 즉위하였다. 반여 치행궁. 반여 치행궁 어디냐? 이것도 내가 다 찾아놨지. 그것보다 양반이다. 그 자기 모르겠다. 뭐 둘 다 더럽잖아. 모르겠다. 반여치행궁은 여기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이게 수도라는 게요. 이때 일본서기 보면은 궁전이 있는 곳이 계속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언제는 여기 효령천왕이네 여호궁, 이번에는 언제는 여기, 요거는 부공궁, 요건 안녕천왕이고요. 혈수궁, 안강천왕, 그 다음에 일대궁, 경행천왕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위치가. 근데 좀 특이한 게 요 지역에 있는 고진궁, 요게 인덕천왕이고요. 근데 요게 요 지역에 보면은 인덕천왕기에 보면은 그 요 대판 지역을 개간한다거나 그런 얘기도 많을 뿐더러 이에 관련 기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아무튼 요 지역에 뭔가가 있었다라는 건 알겠는데, 아무튼 이 다음에 이건 뭐야? 설이 이거 시리궁이구나. 이 다음에 갑자기 다시 또 내량으로 돌아가요. 내량이 여기 반여치행궁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지금의 여기가 앵정시 부근일 겁니다. 사쿠라이시라고 이 근처에 뭐 아무튼 시가 하나 있어요. 대구시 같은 그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곳이 그러니까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내가 좀 의문이 된 거는 왜 여기서 갑자기 또 일로 왔을까? 그리고 요전에는 갑자기 왜 여기 있다 다시 또 일로 왔을까라는 게 좀 궁금해요. 그게 또 뭔가 이유가 있긴 있을 텐데 뭐 역사하는 사람들은 아마 알겠죠.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튼 반여치행궁은 요 지역입니다. 자, 사쿠라이시 근처입니다. 자, 즉위했답니다. 여름 4월 신사삭 정유 17일에 아담년 빈자를 불러 너는 중왕자와 더불어 반역을 꾀하고 천황을 죽이려 했다. 그 죄는 죽어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큰 은혜를 베풀어 사형 대신에 묵형에 처한다라고 명했다. 묵형이라는 게 먹자 새기는 겁니다. 좋은 글씨 같은 거죠. 아마 좋은 글씨는 가슴 위에 새겼으니까 아마 이 묵형은 아마 불알에 새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날 묵형을 행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아담목, 아즈미메라고 하였다. 또 빈자가 거느리는 아담년 빈자요. 거느리는 야도, 노시마의 해인 등의 죄를 면해주고 외 장대 둔창에서 사역하였다.
아까 그 야도의 해인들은 그 어디에요? 그 태자가 도망치던 와중에 이제 만났던 그 사람들이죠. 요기 요 지역 사람들이라고 나왔던 그 사람이죠. 얼굴에 했을까요? 아, 그래 얼굴에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선 그냥 우리가 인문학적인 호용을 통해서 그 인문학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콧소리 있잖아. 인문학적인 호용을 통해서 그 뭐예요? 불알에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좀 더 무도해 보이잖아요. 어차피 결혼도 못 할 거. 자, 가을 7월 기우삭 임자 4일에 위전숭례 아시타노 스쿠녜의 딸인 흑원을 황비로 삼았다. 흑원을 결국에는 흑원을 와이프로 삼았습니다. 자, 결국엔 자, 비는 반판시변 아부 황자 이하사카노 이치노 헤노 오시하노 미코 어마 황자 미마노 미코 청해 황녀 아오미노 히메 미코를 낳았다. 다음 비인 번사 황녀 하타비노 히메 미코는 중기 황녀 나카시노 히메 미코를 낳았다. 이의 간지는 경자이다. 2년 봄 정월 병호삭 기후 4일에 서치별 황자들 저군 히츠기 노 미코로 삼았다. 저군이라는 거는요, 저군이라는 거는 황태 자름입니다. 황태자.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서치별 황자라는 게요, 그 이중천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동생입니다. 동생. 갑자기 이 새끼들이 고구려물을 처먹었는지 동생을 태자로 지명했는데 이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겨울 10월에 반여 이하래의 도읍을 조영하였다. 반여라는 거는 뭐 반여치행궁이 아까 여기였잖아. 여기니까 이 근처이겠죠 뭐. 아무튼 여기다가 수도를 만들었답니다. 자, 이때 평군 목토숭례 해구리노 츠쿠노 스쿠녜 그 다음에 소하 만지숭례 소가노 소가라는 게 나오네. 이 소가가 그 소가인가? 소가노 마치노 스쿠녜 그 다음 물부 이거 물대련 불대련 모노노베노 이코후노 오호무라지 원 츠부라노 대사주 오호미가 함께 국사를 집행했다. 11월에 반여지 이하레노 이케를 만들었다. 반여지라 그랬습니다. 반여지는 뭐 반여에 어디 있는 뭐 모디즘일 텐데 지금은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요 지역에 뭐 그게 있답니다. 반여친군 바로 위네요. 왕권이 약해지니까 형제 상속을 하는 걸까요? 그때쯤 뭔가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좀 개판이었다 그렇게 보면 맞겠죠. 인덕천왕기를 보면 사실 인덕천왕기의 통치를 보면 인덕천왕은 전형적인 유학적인 군주이고 유학에 대해서 족도 모를 시점이지만 일본이 유학적인 군주이고 태평성대라 그랬는데 왜 왕권이 약할까요? 인덕천왕을 지어냈기 때문 아닐까요? 존나 삐딱하게 본다면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 뭐예요? 아까 이제 그 뭐죠? 빈자인가? 걔한테 아담년 빈자인가? 걔한테 묵형을 한다 그랬잖아. 거기다가 그럼 불알에다가 했다는 것도 사실 말이 되는 거네. 불알에다 원래 얼굴에 단다 그랬잖아. 근데 불알에 다는 것처럼 이제 이상한 짓을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왕권을 사람들이 이제 왕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3년입니다. 3년. 3년 이중천왕 3년입니다. 겨울 11월 병인 초하루 신미 6일에 천왕은 양지선이라는 거는요, 아무튼 그 뱃놀이 하는 배 이름인 것 같습니다. 반여시기지 이하레노 이치시노 이케에 뛰어서 황비와 각기 나누어 타고 즐겼다. 자, 선신여기 카시 하데노 미야레시가 술을 바쳤는데 이때 벚꽃이 잔에 떨어졌다. 천황은 이상하게 여겨 물부장진 담련 모노노베노 나가마이노 무라지를 불러 이 꽃은 필 때가 아닌데 피었다.
벚꽃이 겨울 11월이니까 확실히 이제 음력 11월이면 벚꽃 필 때는 아니지. 도대체 어느 곳의 꽃인지 그대가 가서 직접 찾아오라라고 명하였다. 장진 담련은 홀로 액상 와키노카미의 실산 무로노야마에서 꽃을 찾아내어 바쳤다. 그것도 뭐 매나 저 근처 어디겠죠. 천황은 그 진귀함에 기뻐하여 곧 궁이름으로 삼아 반여치행궁 이하레노 와카사쿠라노미야라고 하였다. 이것이 그 유래이다. 실산이 어디일까요? 실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추정되기로는 요 근처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반여치행궁은 여기거든요. 아니구나. 반여치행궁 요 위쪽이구나. 여긴데 이제 이까지 와가지고 그걸 찾았다. 아무튼 그 겨울 11월인데 뭐 이중천왕이 정치를 아주 잘했는지 꽃이 피었답니다. 자, 또한 이날에 장진 담련의 원래 성 가바네를 고쳐 치행부조 와카 사쿠라베노 미야츠코라고 했다. 또 선신 여기를 치행부신 와카 사쿠라베노 오미라고 불렀다. 4년입니다. 4년 가을 8월 신묘삭 무술 8일에 처음으로 제국의 여러 나라에 국사를 두었다. 여기서 국사라는 거는요, 여러 나라에 설치된 기록을 담당한 관리라고 하네요. 그런데 국이라는 게 아마 이때는 없지 않았을까? 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쿤이라는 그 뭐예요? 요게 그러니까 그 뭐냐, 행정 단위가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646년이거든요. 대화 2년이고 요때의 천황이 누구냐면은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일본어로는 이제 고토쿠 천황이라고 그러고요. 한자로는 효덕 천황이라는 사람인데 요게 삼국통일 직전 천황입니다. 직전 천황. 직전에 있던 천황입니다. 한국의 삼국통일 직전 천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토대로 봤을 때 이제 여러 나라에다가 그 제국에다가 여러 나라에다가 국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중천황 때는 국이라는 행정 단위가 없었으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가 좀 부드럽게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국이라고 명시되진 않았지만 이제 여러 그 지역에다가 행정 관리를 파견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쁘게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이건 조작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 거겠죠. 일단 지금 요거는요, 기원 후 대략 한 400년 후반 500년쯤 이야기고요. 국이라는 게 직접 만들어진 거는 600년 중반쯤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언사를 기록해, 언사라는 거는 뭐 말 같은 거 있죠, 그죠? 그걸 기록해 국내 정세를 보고하게 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사기에는 없는 내용이랍니다. 걔들 국이라 그러잖아요. 걔들 그 뭐예요, 그 중국 애들은 그렇게 가고요. 중국 애들은 주군현 요렇게 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처럼 그렇게 가고 외놈들은 그걸 국이라 그랬어. 국. 쿤이라 그러잖아. 쿤이. 왜 한해국 무슨 사람, 한해국 사람이다 그럴 때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주군현으로 하잖아요. 중국도 근데 아주 고대에는 국으로 갔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군국제가 한나라 초기에 군국제가 군현제로 사실 완전하게 대체되기 전까지는 이제 예를 들면 제 나라 사람이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그 원래 그게 없어지면서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옛날에 있었던 그 춘추전국 시대의 국이라는 게 지명으로서의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잠깐 좀 설명이 옆으로 샜는데 국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요 지역 사람이다. 요 지역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그거를 그 예를 들면 산동이 아니지. 그때는 청주지. 그때 중국 단위로 하면 한나라 때면 청주죠, 그죠? 청주의 어느 어느 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어느 군 어느 어느 현 사람이다가 아니라 요때 여기 사람이면 그냥 이제 제 나라 사람이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를 때가 있었다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국은 없어지고 그 옛날 이제 전국 시대에 남아 있던 그 지명으로서의 국은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나무 전부 다 군현으로 대체되는 거겠죠. 그 지방색이라는 게 되게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진나라가 망한 그 진나라가 통일하고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삼국지에서 그 뭐예요? 이건 뭐 연이긴 하지만은 중 그 장비가 자기 소개할 때 연나라 사람 장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마 뭐 그걸 맞다고 한다 그러면 후한 때까지도 아마 그런 관습이 남아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점점 희석되긴 하겠지만 그렇고 외놈들은 막 중국을 따라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외놈들이 이제 그 중국식 제도를 제대로 갖추게 된 거는 뭐 당나라 이후일 테니까 교류가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도 제대로 이제 사람 흉내를 내게 된 게 당나라 이후일 테니까 아마 그 이전에 막 중국을 따라해서 국이라 부른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예를 들면 그때 대화 정권의 통치 범위가 예를 들면 되게 좁았을 거 아니에요. 절대 아마 일본 전토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주변의 나라들이 아마 이렇게 주변 세력들이 아마 독립국 형태로 남아 있었을 텐데 아마 그걸 보고 그냥 제국이라 불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번 그 얘기를 해본 거는 역사 전공자들과 그 다음에 역사 전공자가 아닌 저와의 의견이 같더라. 그래서 비전공자들도 여러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희망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무식한 놈들아. 자, 겨울 10월에 석상구를 팠다. 구라는 것도 아마 그 못 같은 거겠죠. 넘어가 봅시다. 자, 5년입니다. 이중천왕 5년입니다. 봄삼을 모삭의 축자 측구시의 삼신이 세신이 그쪽 토착신이겠지. 공중에 나타나 어찌하여 내 백성들을 빼앗느냐. 지금 내가 그대를 부끄럽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기도하였지만 제사는 지내지 않았다. 아마도 축자라는 거는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기 구주 북쪽 지역을 축자라 그럽니다. 축자. 뭐 정확히 축자라는 지명이 있긴 한데 대충 그냥 뭐 요 근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자에 새 신이 나타났다는 거는 아마도 여기 외놈들이 여기 축자에 있는 사람들을 그 정복해서 그 지역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진위는 확인할 수가 없고 난 잘 모르겠고 부끄럽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 부끄럽게 만든 그게 뭔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 새 신이라는 게 잘 때 아마 이중천왕의 불알에다가 묵형을 새기지 않았을까 묵자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저처럼 생각이 바뀌시면 안 돼요. 독자적인 정치성을 유지하셔야죠. 그 돈도 저보다 많이 버시면서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말. 자, 가을 9월 그 의류삭 이민 18일에 천황이 담로도 아하지노시마에서 사냥하였다. 담로라는 거는 여기 요섬이 담로입니다. 요섬이 담로도입니다. 자, 이날 한해 사부라는 거는 말 관련해서 이제 담당한 사람들이라요. 관리겠죠. 자, 사부가 천황을 모시며 말꽃비를 잡았다. 이에 앞서서 사부의 눈가에 임묵한 상처가 임묵이라는 게 뭐지? 임묵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임묵한 상처가 모두 아물지 않았는데 섬에 있는 이자나키노 카미가 신관에게 신입니다. 신이 신관에게 피냄새 때문에 견디기 어렵다라고 신탁하였다. 이로 인해 점을 쳤다. 점괘는 사부 등이 임묵한 상처에서 나는 냄새를 싫어한다라고 나왔다. 점괘 존나 자세하네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부에게 입묵하는 것을 일체 금하였다. 계묘 19일에 바람 소리처럼 하늘에서 검도 태자왕 추루기 타치 히츠 기노미코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또 새가 왕래하는 우전 하타의 내 누이는 우협 하사에 장사 지내고 떠났다는 소리가 들렸다. 또 현명래 전장 진지명 사나쿠 타코모추노 미코토를 우협에 장사 지내고 떠났다라는 소리가 들렸다. 천황이 매우 놀라 곧 말을 타고 돌아왔다. 병호 22일에 담로에서 돌아왔다. 이거 전부가 아마 여기 담로도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서롭지 못하다 그런 거겠죠. 자, 겨울 10월 갑인삭 갑자 11일에 황비를 장사 지냈다. 죽었나 보네. 전황이 신의 저주를 가라앉히지 못하여 황비를 잃게 된 것을 후회하며 그 과실을 알아내고자 했다. 어떤 사람이 거지군 쿠르마무 치노 키미가 죽자국에 가서 모든 거지부 쿠르마모 치베를 관할하고 아울러 신호로 배당된 백성을 빼앗았습니다. 반드시 그 죄일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거지군은 사람 이름인가요? 천황은 즉시 거지군을 불러 주문하였다. 그러자 이 일이 곧 사실임이 드러났다. 그래서 비록 네가 거지군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천자의 백성을 검교하였다. 천자랍니다. 천자. 검교라는 거는 검은 검찰짓이고요. 교는 그거죠. 가르친단 말이죠. 검찰짓에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고하고 이제 자기 실적을 위해서 일했다. 뭐 그런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하던 짓을 지금 검사들이 하고 있죠. 한국에. 자, 그것이 첫 번째 죄이다. 또한 이전에 신기에게 나누어 바친 거지부를 빼앗았다. 그것이 두 번째 죄이다. 라고 하고 악해제, 선해제를 부과하고 장적이 나가스노 사키에 보내 불개하게 하였다. 장적인 어딜까요? 악해제하고 선해제라는 거는요. 신한테 죄를 지은 걸 갚기 위해서 범죄자가 신한테 이제 공물을 주고 그다음 제사 지내고 뭐 그런 것들을 악해제하고 선해제라 그런다네요. 그러니까 악을 푸는 제사, 그다음에 선을 푸는 제사, 뭐 그런 말 같은데. 장적이는 뭐지? 이거 지명인 같은데 장적인 어디냐면은 아, 여기네요. 그 오사카 바로 옆이네. 요 지역에 보내가지고 반성하게 했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자,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 축자의 거지부를 관장하지 못한다 라고 명하였다. 곧 모두 거두어 다시 나누어 새 신에게 바쳤다. 자, 6년입니다. 봄정월 개미삭 무자 6일에 초향 번사황녀 쿠사카노 하타비노 히메미코를 세워 황후로 삼았다. 신해 29일에 처음으로 장직을 두고 장부를 정하였다. 장직하고 장부에서 장자가 전부 다 간직할 장자인데요. 요게 아마 뭐 그 행정관료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뭐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밑에 뭐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제가 못 읽겠어요 이거. 자, 2월 개축삭 1일에 즉어 기별왕 후나시와 케노 오호키미의 딸인 테히랑히 후토 히메노 이라츠메 고학랑히 타카츠루노 이라츠메를 불러 후궁으로 들여 나란히 빈으로 삼았다. 씨발 여자 존나 좋아하네. 야, 얘 두 사람의 빈이 늘 슬프구나. 우리들의 형왕은 어디로 가버렸나 라고 탄식하였다. 무슨 말이죠? 형왕 형제할 때 형하고 왕이네. 무슨 말이지? 자, 천왕이 그 한탄한 소리를 듣고 그대들은 어찌하여 탄식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첩의 형인 취주왕 와시 스미노 키미는 힘이 세고 몸이 날렵합니다. 그래서 혼자 80옥을 뛰어넘으며 돌아다녔습니다. 80옥이라는 것은요, 높은 집입니다. 높은 집. 높고 큰 집이랍니다. 8이라는 게 크다 뭐 그런 의미고요. 심이라는 게 넓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그게 높고 큰 집이란 말입니다. 형왕이라는데요. 그 말.
자, 아무튼 지났지만 만나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날이 지났지만 만나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지금 외부 사람을 불러서 와이프를 삼았는데 그 외부 사람이 오빠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천황은 힘이 세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여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또 사신을 불러 거듭 불렀다. 그래도 오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주기를 스미 노에 노무라에 있었다. 자, 주길이라는 거는요. 주길이라는 것은 욕입니다. 난파어딘가네요. 이 지역에서 와이프를 불러들였나 보네요. 자, 언제나 주기를 왜 있었다. 이후 부르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것이 찬기국조 사누키노 쿠니노 미야츠코 아파국 각사별 아하노 쿠니노 아시쿠이 와케 두 일족의 시조이다. 자, 3월 이무삭 병신 15일에 천황이 옥체에 병이 들어 신체가 조화롭지 못하였다. 시행궁에서 죽었다. 당시 70살이다. 올해도 살았네. 뭐라고? 6년이잖아. 6년인데 6년 쪽 이자인데 지금 기사인데 지금 죽었네요. 70살이라서 죽었다 그러네. 즉위할 때 몇 살이었던 거죠 그러면? 자, 겨울 10월 기유삭 임자 4일에 백설 조이월릉 모주노 미미노 하라 노미사 자키에 장사 지냈다. 즉위할 때 엄청 늙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마 후건이 그 오빠 그 누구죠? 태자하고 태자의 형을 구별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둘 다 늙은 일 테니까. 난 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끔찍하네 생각해보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중천왕입니다. 이중천왕. 자, 요 다음은 그 반정천왕입니다. 같은 권한에 있습니다. 자, 서치별천왕 미즈 하와 케노 스메라미코토. 반정천왕 한제텐노 반정 거스를 반자에 발을 정자입니다. 시온가요 이거? 엄청 굉장히 나쁘네요 이게. 자, 서치별천왕은 거래수별천왕 요게 이중천왕이죠. 이자호 와케노 스메라 미코토의 동모제이다. 배가 같은 동생이다. 자, 거래수별 천왕 2년에 황태자의 자리에 올랐다. 천왕은 담로궁 아하지노 미야에서 태어났다. 태어나서부터 이가 하나의 뼈로 이루어진 것 같았으며 용모가 미려했다. 이건 하나의 뼈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앞니에서 어금니까지 전부 다 하나로 붙어 있었다 그런 말인가? 이 사이에 뭐가 끼진 않겠네요. 자, 서정이라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길어 태자를 시켰다. 그때 우물 안에 타지꽃이 있었다. 그래서 태자의 이름으로 삼았다. 다지꽃은 지금의 호장화이다. 따라서 다지비 서치별천왕 타지히노 미츠하와케노 스메라미코토라고 칭하였다. 6년 봄 3월에 거래수별천왕이 죽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생이 황위에 오른 거죠. 자, 원년입니다. 봄정월 정축삭 무인 2일에 저군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자죠. 태자. 요게 서치별 황자죠. 저군이 천왕의 자리에 올랐다. 가을 8월 갑진삭 기후 6일에 대택신 오호야케노 우미의 선조인 목사 고고토의 딸 진야원 츠노히메를 세워 황부인으로 삼았다. 진야원은 향화히 황녀 카히노 히메미코 원황녀 츠부라노 히메미코를 낳았다. 또 부인의 아우인 제원 오토히메를 들어 제황녀 타카라노 히메미코와 고부황자 타카베노 미코를 낳았다. 겨울 10월에 한해 카우치의 단비 다지히의 도읍을 조영하였다. 이를 서리궁 시바카키노미야라고 한다. 어디라고요? 한해의 단비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중천왕은 도읍이 여기였죠. 그 뭐죠? 반여치행궁이었나 여기였죠. 얘는 한해 여긴가? 시리궁인가? 서리궁인가? 아, 시리궁이네요. 시리궁. 죄송합니다. 시리궁이랍니다. 시리궁이 맞습니다. 자, 요 지역에다가 다시 또 수도를 만들었답니다. 인덕천왕 땐 여기였고요. 그 다음인 이중천왕 땐 여기였고, 그 다음인 또
반정천왕 때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기라는 건 좀 이상하죠. 수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보통 하나로 정하면 쭉 가잖아. 근본이 없어서 그런가? 자, 이때 비와 바람이 때를 맞춰 오곡이 잘 여물어 백성들이 부유하고 넉넉해 천하태평이었다. 이 해의 간지는 병호이다. 뭐야 이거? 5년 봄정월 갑신삭 병호 23일에 천왕이 정전에서 죽었다. 끝이네. 모임. 끝이네. 한 게 없네. 이중천왕후 반정천왕은 별로 한 게 없네. 특별한 얘기도 없고 외교적인 얘기도 없고 자기들이 한 것도 없고 여자 싸움밖에 없네. 원문 이렇습니다. 원문 서치별천왕 쪽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서치별천왕 반정천왕 서치별천왕 거래수별천왕 동모제야 거래수별천왕 2년 입위 황태자 천황 초 생우 담로궁 생이 치여 일골 용 뭐야 이거 용모인가? 미려 용모겠네요. 용모 미려 어시 유정 왈 단 서정이구나. 아 서정이네요. 서정 단인 줄 알았네. 서정 즉 급지 세태자 시 다 이 뭐죠? 다 무슨 화 유 우정 유 이제 우정중 인위 태자 명야 그 꽃이 무슨 꽃이 많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태자 이름을 썼다. 다 무슨 화자 금호 무슨 화야 고 칭위 다려인가요? 아무튼 다려 비 서치별 천왕 6년 춘삼월 거래별 천왕 붕 원년 춘정월 정축 삭 무인 저군이죠. 아니 저군이네. 저군 즉 천황위 추 8월 갑진 삭 기유 입 대택 신조 목사 진여 진야 원인가요? 원 위 황부인 황분이라 그러네 얘는. 생향 화신 황녀 원황녀 우 이건 아까 이제 쭉 했던 그 이야기고 그 에다 왔다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 내용은 동시월 도워 한해 단비 시위 시리궁 당시 시 풍우 순시 오곡 성숙 인민 부 다음 건 모르겠다. 윤가 이게 유자인가 부윤가 천하 태평 시 연야 태 미안합니다. 이게 태자의 견세병오인가요? 미안 태세네요. 태세병오 한자도 이제 못 읽네. 5년 춘정월 갑신 삭 병오 천황 붕 우정침이라고 요게 이제 그 뭐죠? 서치별 천왕 반정 천왕의 전부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제가 봐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완벽하진 않겠지만 5편 찾아보고 하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읽기 쉽게 해놓은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동북아 역사재단 또 지도는 또 안 만들어놨어요. 지도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도는 안 만들어놓고 아무튼 요것만 번역만 했더라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짧은 황제들이 연이어서 두 개나 나오고 두 명이나 나오고 전황들이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인덕 전황이 엄청 길게 제위에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이거는 뭔가 좀 비정상적이죠. 예를 들면 똑같이 3, 40년 살면
제위하면은 그거는 아 그때 수명이 그랬겠구나 싶은 건데, 어떤 놈은 80년 이상 제위했기도 하고 어떤 놈은 예를 들면 아까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5년 6년도 제위에 못 있고 그냥 죽어버리고 라고 하는 걸 보면은 좀 이상하다고 우리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석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아무튼 이게 좀 그래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 이게 조작을, 이게 그 실제 일어난 일이면 좀 편차가 있더라도 어쨌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쨌건 그때 사람들도 지금 사람들도 뭐 둘 다 사람이니까 돌아가는 경향이라는 게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일본석에는 그게 안 보여. 갑자기 막 그 사건들이 막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120년의 역사의 차이가 120년을 예를 들면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이제 그 일본석의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차이를 일부러 만들어내서 조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의미 없는 기록들이 많이 생기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120년을 넣어야 되니까요. 뭐, 뭐 진실은 아마 그 뭐 그때 외놈들이 알겠죠. 타임머신으로 발명하면 아마 가서 이제 죽방을 날리면서 왜 이따위로 적었니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보기에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정황상 그냥 해석하기로는 인덕천왕이 너무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범수씨 말처럼 뒤아들들이 너무 이제 나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인덕천왕이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 황자들이 또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것도 이상하잖아. 여자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미친놈들이. 80노인이 세상에, 그때 80노인이 7, 80 먹은 노인이 여자 때문에 싸운다니까. 여자 때문에 전쟁 벌인다니까. 여자 때문에 산길을 넘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숲에 숨기도 하고 그런다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 3, 40 먹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렇게 싸운다면은 이제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아, 최수종이 그러는구나. 근데 7, 80 먹은 노인이 예를 들면 이순재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오면은 되게 이상할 거 아니야. 아무튼 그 좀 이상해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일본서기가 아니라 만약에 삼국사기라 그러더라도 많이 이상할 겁니다. 삼국사기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고구려에, 지금 여기는 조선인민공화국 돼 있네. 예, 고구려에 그거죠. 그 태조왕하고 태조대왕하고 그다음에 차왕 차대왕 사이에 이제 그 미스테리인데, 예를 들면 태조대왕이 엄청 오래 살아요. 태조대왕이 110살인가 아무튼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아무튼 100살 넘게까지 살아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차대왕이 태조대왕이 너무 오래 살아서 거의 70살 가까이 돼서야 이제 왕이 오른 사람이라고 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군사적으로 보면은 막 그 어디에요? 그 여기 지금 북경이고 여기 당산이잖아. 그러면 이 근처까지 와가지고 막 약탈하고 가고 그런다니까. 이끌고 와서 멀리 가면 태원까지도 막 가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면은 좀 이상한 거죠. 7, 80 된 노인들이 100살 먹은 노인들이 그렇게 약탈하는 기병대 끌고 그렇게 가서 이제 히히 씨발 다 불태워라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 좀 이상하다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도 이상한데, 여자들끼리 두고 이제 그렇게 막 숲에 두고 싸우고 막 숲에 두고, 그러니까 숲에 두고 매복하고 막 싸우고 치고받고 불태우고 그런 거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뭔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록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뭔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지어냈다. 뭔가를 자르니까 이제 그만큼 연대를 길게 늘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지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건 뭔가 좀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태조대왕하고 차왕의 경우가 그렇고,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인덕천왕하고 그다음에 이중천왕, 서치별천왕, 아 그다음에 그 반정천왕이죠. 반정천왕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일본 신공왕후도 그렇고, 아무튼 이상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보면 좀 그때 가서 이제 죽방을 날리면서 왜 여자 때문에 그렇게 싸웠냐,
기운이 그렇게 넘쳤냐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좀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저도 그런데 전공자들은 얼마나 깝깝할까. 특히 고대사 뭐 이런 거 전공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깝깝할까 싶습니다. 아 씨발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그 특별하게 오늘 내용은 없었네요. 내용은 없고 그냥 못 산다는 게 반전. 그 내용은 없고 그냥 그런 얘기였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얘기였습니다. 특별하게 오늘은 번외편으로 뜰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겠네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오늘처럼 일본 서기를 했고요. 화요일에는 글쓰기 첫걸음 방송이 있고 수요일에는 그 뭐가 있죠? 철학산 책이 있는데 수요일에 장자 지난주에 다 읽었잖아요. 그 수요일날은 뭐 읽을까요? 이번 주 수요일은 추천해줄 만한 게 있어요 혹시? 뭐 이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 뭐 여러분이 말한다고 내가 듣진 않겠지만 오늘은 끝이야. 내 지금 요즘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방송을 못 하겠어. 최대한 지금 쥐어짜고 하면서 하는 게 지금 이런 건가요 지금? 수요일날 뭐 읽을까요? 서양 철학 책은 안 읽을 생각입니다 아직. 동양 철학 책부터 읽고 나서 나중에 뭐 읽을 기회가 되면 서양 철학 좀 읽어볼까 싶어요. 그 양놈들은 혓바닥이 길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걔들은 혓바닥을 좀 자를 필요가 있어요. 할 말만 간단히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걔들은. 손자병법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손자병법이나 아니면 춘추 전국 책 이런 걸 추천해 줬지만 아마 저는 그걸 다 무시하고 당연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논어나 아니면 맹자를 읽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의 추천을 받은 척하고 제가 민주적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1세기니까. 아니요, 장차보다 심오하진 않습니다. 손자병법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저는 읽어봤는데 어릴 때 읽어봤었어 저는. 손자병법이 난 되게 좀 읽고 나서 실망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거고 좀 많이 달라서 실망했었었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든 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 책에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되게 많이 실망했었었는데 나중에 켜고 나서는 아 책은 원래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알고 난 이후부터는 손자병법은 괜찮은 책이다 싶더라고. 단순하게 철학책이라 그러긴 좀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그이 장사꾼 새끼들이 손자병법을 무슨 처세에서 그다음 무슨 뭐 그 직장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문에서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이제 팔려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 그대로 병법에 관한 책인데 보면은 내가 보면 아무튼 막 귀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그 기본에 충실하세요. 기본에 충실하세요. 뭐 그런 내용인데 그걸 우리가 비틀어서 해석하면 철학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장자 같은 고른 책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깊이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책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뭐예요 책장사 책팔이 새끼들의 이제 함정이 넘어가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그 돈 빌린 돈은 갚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새끼들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런 책하고 똑같아지는 평가절하입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장자를 제가 얘기하면서도 장자기 하면서도 장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장자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지라 하면서 제가 그 뭐예요 썸네일 막 붙이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게 꼴 같잖아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언젠가 손자병법은 사실 생각도 못했다. 언젠간 읽게 되겠지만은 아마 수요일에는 맹자나 아니면 논어 중에 하나를 읽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장자보다 기니까 둘 다 기니까 아마 좀 한참 읽게 될 것 같네. 자, 아무튼 그때 봅시다. 자, 그러니까 그 손자병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걔들이 설명을 붙이고 줄을 달아서 이제 그렇게 팔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그렇게 평가절하 시키는 거라니까. 난 항상 이제 원문을 많이 보세요 라는 입장이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죠. 자, 내일 글쓰기 첫걸음 방송에는 그거 있어요. 그거 수필 있을 거고, 수요일까지는 아마 내일까지는 제대로 된 방송이 없을 거고요. 내일까지는 정규 방송만 아마 있을 거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체한 것 같이 계속 뭐 안에 쌓여 있는데 몸 안에 그게 안 내려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좀 걱정됩니다. 수요일 날에 제가 오전 수업만 뛰고 갔다가, 그 오전 강의 끝나고 이제 약속 있는데 꼭 갔다가 저녁 때쯤 집에 올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방송을 하든지 아마 그럴 것 같네요.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암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노력해보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일 글쓰기 첫걸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